우선 그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클래스는 그 어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겠죠.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숫자 타입이거나 문자열 타입이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대상이 갖는, 오브젝트가 갖는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속성들을 이용한 어떤 기능들을 같은 이름의 클래스 안에서 함수로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게 그 객체 지향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는 것을 우리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래스를 객체의 설계도, 오브젝트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가 갖는 속성을 변수로 선언을 하고, 객체가 갖는 기능을 함수, 메서드로 선언을 하는 그런 설계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함수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들을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하시는 방법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요. 클래스 이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초기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함수를 init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함수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은요, 파이썬에서는 독특하게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를 셀프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거는요, 어, 우리가 메서드를 함수로 호출할 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아규먼트가 아니고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앞에 주어가 있지. 그죠?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주어가 클래스 선언 부분에서의 요 셀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메서드에서 파라미터가 셀프라고 선언되어 있고 다른 게 없으면요.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처럼 셀프 이외에 다른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이거는 파라미터가 한 개짜리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상위 클래스가 갖는 속성들과 메서드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코드를 다시 복붙할 필요 없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이 상속이에요. 파이썬에서는 상속을 표현할 때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괄호 안에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적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학생 클래스는 person이라고 한 사람 클래스를 상속한다, 확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요 한 줄만으로도 student라고 하는 객체는 이름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는 그런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그 학생 객체를 선언을 하죠. 학생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학생 객체 이름에서 그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메서드 보시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서드 보면 하위 클래스에서 선언한 메서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용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용어가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 어, 오버라이드는 덮어 쓴다 혹은 재정의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어, 그 기능을 재정의해 버리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오버라이드를 할 때 그 메서드 이름만 같은 이름으로 또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버라이드를 할 때에도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때 하시는 방법은 슈퍼,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이름, 아규먼트들이 있다면 아규먼트들을 전달하시면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죠. 퍼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요. 퍼슨 클래스에 아까 방금 보셨듯이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서 재정의를 해버렸죠. 똑같은 이름으로 재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처음에 슈퍼점 say hello는 이거는 person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추가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길동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퍼슨 객체를 만들죠.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은 부모에서 해주는 상위 클래스에서 해주는 역할 플러스 그 다음에 추가한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클래스들을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었었고요. 했었었고 i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인지 아닌지를 리턴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is instance. is instance. 사용하시는 방법은 변수 이름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주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numbers라고 하는 변수가 리스트 타입이면 true, 리스트 타입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is instance예요. 뭐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개념적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는 있어요. 처음 학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네, 앞으로 우리가, 어,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잘 이용하시다 보면,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어,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네,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들 디렉토리에서 구글 콜앱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제목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15번까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16번이라고 하고요. str, 스트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연결해 주시고요. 어, 오늘 처음 다룰 내용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스트링 클래스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스트링 변수를 이렇게 하시면 스트링 변수가 되겠죠. s라고 하는 변수는 스트링 객체, 문자열 객체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소문자를 좀 이상하게 막 섞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소문자로만 써볼까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대문자로만도 써보고, 뭐, 한글도 써보도록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그런 문자열을 가지고 있죠. 영문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대문자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침표,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거는 소문자로만도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거는 대문자로만도 이루어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실행할까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제 S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S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질 때 문자열이 할당이 되니까 문자열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S라고 하는 타입은 타입하고 S를 찍어보시면 str 이렇게 나오죠. str 클래스 타입이다라는 뜻이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어떻게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is instance라고 하는 걸 썼었으니까 그죠? 아규먼트 어떻게 전달하시면 될까요? S. 그 다음에 뒤쪽이 클래스 이름. true라고 주죠. 변수 S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인스턴스는 뭐다? 생성된 객체. 생성된 객체를 줄여서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체하고 인스턴스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 인데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만들어진 객체잖아요. 이 만들어진 객체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true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프린트 함수 안에 넣든 뭐 아니면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하든 뭐 이렇게 두 개가 조금 다르죠. 프린트 함수 안에 아규먼트를 넣었을 때 출력해 주는 거하고요.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할 때 출력해 주는 게 살짝 다르죠. 프린트 함수는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한 따옴표를 화면에 보여주진 않죠.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해주고 있어요? 따옴표를 써주고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거 우리가 공부한 거죠.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함수는 객체의 여기서 객체는 변수 S죠. 객체의 무슨 메서드가 리턴하는 str, str, 어,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 클래스에서 str 메서드는 따옴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 준 게 아니죠. 주피터 노트북이 출력을 해준 거죠. 그죠? 파이썬 노트북의 그 코드셀 출력인데, 이 코드셀 출력은 익스프레션 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력은, 출력은 무슨 메서드가 리턴하는 메서드?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처럼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스트링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면 두 개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뭐, 개발자마다 자기 취향이 있겠지만,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그 메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들어 주셔도 충분하냐면, representation만 만드시면은요, 그러면
프린트 함수의 동작 원리가 첫 번째는 스트링 메서드를 먼저 검색한다 그랬죠. 근데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REPR 메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REPR 메서드 하나만 만드시면 프린트랑 익스프레션이 동일하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각자 취향입니다. 뭐 개발자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우리는 객체를 설계를 할 때 스트링과 REPR을 다르게 설계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스펙을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는 스트링과 레프리젠테이션은 동일하게 설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어떤 방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보지는 않았죠. 그죠? 스트링 메서드를 직접 호출한 것도 아니고 REPR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들이 보이는 거다. 네, 직접 호출한 건 아니었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resul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s 점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 객체가 저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변수에, 문자열이면 문자열, 숫자열이면 숫자면 숫자, 아니면 뭐, 리스트, 딕셔너리, 어떤 객체가,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 이게 객체가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그 변수, 점 하시면 돼요, 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스트링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이름이에요. 얘네들이. 그 앞에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앞에 이름들 앞에 여기 아이콘 모양이 정육면체처럼 생긴 것들. 얘네들은 전부 다 메서드 이름이에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입니다. 뭐 대략 한 2, 30개 정도 되어 보이네요. 그죠? 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메서드들이 더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코드 추천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을 보시면 대략 어떤 일을 할지 뭐 예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대략 이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려고 하면 문서도 같이 보여줘요. 그 문서를 읽어보시면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은 지금 안 보이죠. 감춰져 있어요. 변수 이름들은 전부 다 감춰져 있고, 그냥 메서드만 이렇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메서드만. 자, 이 중에서 아마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 같은데,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설명을 보시면 리턴한대요. 복사본을 리턴을 한대요. 문자열의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하는데, 어떤 문자열이냐면, 변환된이라고 되어져 있죠. 뭘로 변환된? 어퍼케이스로 변환된. 어퍼케이스가 영어에서 대문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변환된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파이썬의 문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 문서를 읽어보실 때 문서 중에 어떤 것들의 복사본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이 메서드를 호출한 앞의 문자열이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만약에 문자열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런 경우는요. 문자열을 실제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원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본이 바뀌어버리는 거고 아,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한다. 이렇게 복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메서드를 호출한 원본 문자열은 변경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이런 기능을 수행한 결과값, 즉, 대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리절트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게요. 리절트는, 리절트는요, S에서 영문자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S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만든 그대로죠. 그죠? 이게 복사본을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꼭 문자열만이 아니고요. 문자열만이 아니라 다른 타입의 클래스들도 이런 식의 그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리스트의 복사본을 리턴한다 그러면 원본 리스트는 그대로 놔두고 어떤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문서를 보실 때 뭐뭐의 복사를 리턴한다, 뭐뭐의 복사본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으면 메서드를 호출한 원본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 주의하시고요. 네, 이거는 스트링 객체가 있어야 돼요. 스트링 객체가 있어야 되고 스트링 객체에서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는 대문자로 변환된 대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한다.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본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도 있을까요?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있겠죠? 그게 로어예요, 로어. 로어. 로어도 리턴 값이 있습니다. 리턴 값이 뭘까요? 리턴 값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자, 여기도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죠? 어떤 복사본? 소문자로 변환한 복사본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전부 다 소문자로만 출력, 영문자인 경우에 전부 다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대문자나 소문자로 변경하는 이런 메서드들은 언제 이용하면 좋을까요? DB에서 like 검색할 때. 그죠? like 검색, 아니면, 문자열이 일치하는 거 찾을 때. 그런 검색을 할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대문자들이 들어가 있을지 소문자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죠? 뭐 직원 이름이라든가 부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문자열들이 대문자로 되어져 있을지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져 있을지 모르죠. 근데 검색할 때는 검색어는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항상 검색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럴 때 하시는 방법은 컬럼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꿨으면 검색어도 대문자로 바꿔서 일치하는지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 라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꿨으면 검색어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서 그래서 일치하는지 아니면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셀렉트 하시면 돼요. 웨어절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셀렉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작업을 파이썬에서 하시는 방법이 어퍼나 노어와 같은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많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아마 알파벳 순서로 보여줄 거예요. 메서드 이름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보여줄 텐데, capitalize라고 하는 거 있죠. capitalize 볼까요? 자, 뭐가 바뀌었나요? 여기가 원본 문자 열릴 거예요. 얘가 원본 문자 열릴 거고요.
capitalize를 호출을 했어요. capitalize를 뭐만 바뀌었죠? 얘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죠. 예. 이 capitaliz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서를 한번 볼까요? 문서를 보시면 capitalized 버전을 준대요. 문자열의 capitalize 버전을 준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첫 번째 글자만 그죠? 첫 번째 글자만 뭘로 만든다? 어퍼케이스로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만든다라고 돼 있고 무엇을 예,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갖고 있게끔 만들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이 capitalize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변환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capitalize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텐데, 우리가 그 문장을 작성할 때 문장마다 각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문장에서 다른 글자들은 다 소문자로 하고,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capitalize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별로 그렇게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메서드 이름들을 다 외우고 있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메서드 이름들 다 외우고 다닐 필요 없고요. 아까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그냥 S, 점, 이렇게 하면 메서드 이름 보여주죠. 여기서 필요한 거 찾아서 쓰시면 돼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생성된 객체가 있어야 되고, 생성된 객체가 있어야 되고, 생성된 객체에서 점을 쓰면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다. 그리고 메서드의 첫 번째 셀프라고 메서드 안에서 셀프라고 하는 거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셀프다. 그거를 이용하시면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 s를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볼게요. 그냥 셀 하나에서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 프린트를 하시는데 무엇을 프린트해 보시냐면,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 count라고 하는 함수는요, 어떤 숫자를 리턴해 준대요. 그러니까 개수를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개수를 리턴하는데, 여기 서브라고 돼 있죠, 서브. 여기도 서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규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규먼트 서브가 있으면, 아, 밑에 있는 거 설명드리자면 여기를 먼저 볼까요? 어, 그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아규먼트는 반드시 몇 개 이상 넘겨야 될까요? 아규먼트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을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죠. 파라미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값을 줘야만 돼요. 값을 주지 않으면 얘는 파라미터의 아규먼트가 할당되지 않으니까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 한 개는 반드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두 개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죠.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생략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도 여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설명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필수 아규먼트,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 아규먼트고요. 뒤쪽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선택, 옵션 사항이고 화살표로 int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뭐냐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하면 리턴 값으로 뭘 준다? 리턴 값으로 int 정수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요 한 제일 처음에 요 한 줄만 보더라도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호출할 때 아규먼트 한 개 주고 리턴 값은 int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문서예요. 이거는. 그러면 무엇을 리턴하느냐? 이 int가 무엇이냐? 그 밑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개수를 리턴한다요. 개수를 리턴한다. 서브가, 서브는 아규먼트 서브죠. 서브가 등장하는, occurrence, 등장하는 횟수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옵셔널, 스타트하고 엔드는 옵셔널이라고 되어져 있죠. 뭐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고, 뭐 설명이 뭐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대문자 L 이렇게 했어요. 이 문장 안에서 대문자 L 몇 번 등장하죠? 대문자 L은 두 번 나오죠. 대문자 L이 몇 번 나오느냐, 이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S.count, 소문자 L, 소문자 L 몇 번 나와요? 여기 소문자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합니다. 그죠? 네. 대문자 L은 여기서 두 번 나오고요. 쭉 이렇게 보면 소문자 L은 여기서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꼭 문자를요, 꼭 문자 한 개만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L이 몇 번 등장하느냐? L 붙여가지고. 대문자 L이 몇 번 등장하느냐? 대문자 L은 몇 번 등장해요? 한 번밖에 등장 안 하죠. 그럼 여기서 얘는 1이에요. 리턴 값이. 리턴 값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자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아규먼트로 전달한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 개수를 세주는 게 카운트예요. 우리 카운트 함수 써본 적 있는데 어떤 객체에서 카운트 함수 썼나요? 리스트? 맞아요. 예, 리스트에서 원소가 몇 번 등장하는지 그때 카운트 썼었어요. 그죠? 음. 워드 카운트 할 때 아마 그거 이용해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리스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이거를 할 때도 카운트를 썼었죠. 예. 문자열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거의 비슷해요. 문자열은 또 일반적인 리스트와 조금 다르니까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니까 리스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많은 기능들을 더 가지고 있겠죠. 어쨌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문자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운트예요. 카운트. 개수 리턴해주는. 자, 문제 하나만 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그 메서드들 보여드렸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L 말고 P로 할까요? P? 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대소문자 구분 없이 PY라고 할게요. PY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도 py가 있죠? 여기서도 py가 있죠? 그럼 몇 번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원하는 결과 아니에요? 소문자 py가 몇 번 등장하느냐라는 것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밖에 못 찾아줘요. 우리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도 찾고 싶은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메서드 두 번 써주시면 돼요. 자, 우선 문자열을 문자열을 이거는 뭐예요? 전부 소문자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명문자들이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뀐 새로운 문자열이 리턴이 됐죠. 마, 맞아요? 음. 자, 로어의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얘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여기서 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새로운 문자열. 그러면 문자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가 점이잖아요. 여기에서 뭐 하겠다? 카운트, 개수를 세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py의 개수를 세겠다. 그럼 몇 번? 두 번. 반대로 하실 수도 있죠. 대문자로 바꾸고 개수를 세는 거는 대문자로 검색해서 개수를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음. 이런 식으로 메서드들을 연속적으로 해서 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s라고 하는 게 문자열. 문자열이니까 점 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결과를 보면 로어는 소문자로 만든 문자를 리턴한다죠. 리턴한다예요. 리턴한다. 그죠? 그럼 로어의 결과가 다시 문자열. 문자열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점을 쓰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트를 호출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호출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아마 뭐 포인트 이런 클래스를 할 때 무브 이렇게 하면서 메서드를 연속해서 호출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로어가 문자열을 리턴하니까 리턴된 값 문자열에서 다시 문자열 메서드를 다시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문장 안에서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텍스트, 연설문 뭐 이런 거 안에서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개수를 셀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대통령 연설문에서 뭐 국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뭐 이런 거를 세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스티븐 잡스 연설문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됐느냐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게 뭐 이런 거죠. 카운트, 대소문자 구분 없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에? 네, 이번 주에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할 거다. 예요. 이런 것들을 할 거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에 시작할게요.